안녕하세요. 보은군 학부모 여러분. 저는 보은경찰서 학교 전담 경찰관 김승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20분을 절대 넘기지 않겠습니다. 네, 아주 잠시 편안한 자세로 쉬시면서요. 제 목소리에 조금만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업무 시간도 아닙니다. 네, 저도 딸을 키우는 엄마거든요. 그냥 우리 동네 사는 애기 엄마가 그냥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한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학교 전담 경찰관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보은 국민들을 위해서 보은 경찰관들이 있듯이 보은군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학교 경찰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활동도 하고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가해자 학생들과 부모님을 만나고 또 위기 청소년들과 계속 꾸준하게 대화하고 면담하는 그런 우리 보은군의 그 청소년들만을 전담으로 맡고 있는 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 딸은요, 정말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아이 덕분에 정말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많습니다. 네. 화를 참아보려고 안간힘을 써보다가도 결국 왈칵 화를 하고, 화를 표출하고 또 후회하고 또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 몸이 피곤할 때, 또 누군가에 의해 내 마음이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렇게 내 몸과 마음이 피곤할 때는 내가 진짜 내 아이를 온전하게 받아주고 이해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 진짜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정말 재밌는 내용을 하나 알아냈습니다. 우리의 뇌가 이제 3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이제 본능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병을 빠는 것처럼 본능적인 생존에 관한 부분. 2층은 이제 기쁨, 슬픔, 질투 이런 감정을 느끼는 부분이고요. 3층이 이제 고차원적인 생각들, 이해하고 추론하고 판단하고 공감하는 그 능력인데 그걸 이제 전두엽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3층 전두엽이 여러분 성인 한 27살에서 29살 정도는 돼야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세탁기 돌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대요. 자, 세제 넣고 버튼 누르고 이렇게 알려주고 외출을 했는데 아이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아주 뿌듯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엄마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내가 운동화끈 2개 더러워서 빨았어. 칭찬해줘.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넓은 세탁기에 운동화끈 2개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네, 우리 어른들 눈에는 이 정도면 다 컸다. 내가 말하면 척척 잘 알아들을 것 같지만 그 초,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우리 아이의 뇌는 정말 부지런히 리모델링 중이라는 말입니다. 전두엽이라는 집이 한창 지어지고 있는 시기죠. 우리 아이들도 정말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과 지내면서 정말 화나네. 진짜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정말 나를 빡치게 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래, 전두엽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내 애가 나를 화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전두엽이 아직 미완성돼서 그렇구나 그렇게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10번 화날 것도 7번, 6번 덜 화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내 마음이 조금 누군가를 이해해서 편안해지면 육아가 아주 조금은 덜 매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엽 이해를 하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은 정말 화가 나요. 화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포함한 아이를 키우시는 모든 분들께서 정말 고생 많다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시나요? 아이들이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거실보다는 자기 방에서 자기 휴대폰 세상에 빠져 지내는 시간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나 내 아이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훨씬 수월하게 풀어나가려면 정말 하루 5분 정도는 시간을 내서 아이들과 대화해야 합니다. 내가 엄마 아빠가 아이와 대화를 하는 게 아이한테 이상하게 느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대화도 잘 없고 공부해라, 밥 먹어라, 학원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하라 이렇게 얘기만 하시다가, 물론 내 아이를 위해서지만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야, 여기 앉아봐. 너 무슨 일 있니? 말해봐. 너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왜 이래?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아빠한테 말해봐. 이렇게 했을 때요, 말하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경험상 우리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평소에는 그냥 잔소리만 하다가 갑자기 다정하게 나를 불러서 뭔 일이 있었는지 자꾸 말해보라고 하는 게 정말 너무 어색해요, 싫어요 라는 말을 아이들이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 어른들도요,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을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한테만 제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평소 우리 어머님, 아버님 너무너무 바쁘고 바쁜 나날들이지만 딱 5분만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 저는 이 5분이 정말 모든 범죄를 예방하는데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거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5분만 아이들과 대화해 주세요. 처음에는 아니 엄마 아빠가 나한테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지? 아 어색해, 싫어 라고 하지만 그 하루하루들이 쌓이고 쌓이면요, 아이들 반드시 마음을 엽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그래도 말랑말랑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 내면이 더욱더 단단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킬 줄 알고 타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 5분의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5분 정도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요, 뭔 일 있었어? 오늘 뭐 했어? 누가 너를 제일 좋아해? 너 인기 많아? 너 누구랑 제일 친해? 이런 류의 대화는요, 아이들과의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는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은 아이들이 들었을 때는 나는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학교에서 내가 인기가 많아야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들, 불안감,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욱더 말을 안 하게 되고요. 거짓말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누가 혹시 너를 싫어하는 것 같아? 어떤 친구가 너를 좀 괴롭히는 것 같아? 이런 질문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누가 널 괴롭혀? 오늘 누가 너 때렸어? 라기보다 오늘 엄마 아빠가 회사에서 오늘 엄마 아빠가 어디를 갔다가 누구를 만났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속상하더라. 오늘 엄마 아빠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해서 좀 속상했어. 근데 뭐 이런 일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그냥 털어내버렸어.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어때? 오늘 속상한 일 있었어? 이렇게 내 이야기,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를 먼저 아이에게 꺼내면요, 아이들은 어른들도 실수하는구나, 속상해도 하는구나, 조금은 마음을 더 편히 열고 아이가 조잘조잘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물꼬를 트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새끼니까, 내 아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학교나 학원에 가기를 꺼려하고, 안색이 좋지 않거나 평소보다 기운이 없고 식욕도 많이 줄어들고, 뭔가 학교랑 관련된 대화만 하면 자꾸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멍 때린다든지 짜증이나 화가 늘었다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약자라고 생각하는 가족에게는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뭔가 집중을 잘 못하고 자주 놀란다든지, 아니면 자꾸 집에만 있으려고 하고요, 돈을 계속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물건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할 때도 많고, 또 뭔가 친구랑 다퉜어, 그냥 잠깐 다툰 거야, 살짝 넘어졌어, 이런 식으로 다쳐오는 경우가 많고, 잠을 잘 못 자고 화장실을 자꾸 들락날락 거린다든지, 아니면 학교나 학원을 옮기면 안 돼, 이사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든지요, 아니면 스마트폰 메시지나 그 알림, 카톡 이런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뭔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불안해하거나 고통스러워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핸드폰을 만지고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오면은 굉장히 예민한다든지 이런 것들. 특히 그 SNS의 상태 메시지가 다 이제 기본 이미지로 바뀌거나 프로필에 좀 어두운 메시지를 담은 이미지가 좀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뭔가 조짐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직감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뭔 일이 있었어? 학교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봐. 걔 이름 뭐야? 걔가 널 어떻게 괴롭혔어? 걔 전화번호 뭐야?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집요하게 자꾸 내가 해결을 해보겠다고 조목조목 막 따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히 내 자식이 힘들어하니까 너무 속상한 마음에 그렇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 아이 입장에선요, 이미 그 사건이 다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끝을 내 아이는 이미 다 겪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나는 그 사건을 겪어서 속상하고 괴로운데 아이가 지금 그 사건 때문에 어떤 감정이 드는지 묻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집착스럽게 물어보는 것은 아이의 입을 더욱더 굳게 닫히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아이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이 중학교쯤에는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라는 말을 잘 쓰지도 않지만 인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서로 같은 옷을 입고 무리를 만들어서 내가 어느 한 무리에는 소속되어야만 하고, 그렇게 친구들끼리 하루에 반 이상을 한 공간에 머물면서 서로를 탐색하고 서로의 기분을 파악하고, 아이들도 순간순간 친구 관계에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 자식, 내가 응가 닦아주고 먹이고 씻기고 입힌 정말 내 자식은 맞지만 내 자식이 나의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아이도 나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2살이든 3살이든 10살이든 그냥 나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말을 좀 못하고 생각이 좀 덜 성숙할 뿐이지 우리와 똑같은 그저 사람일 뿐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내 친구들에게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다는 것은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 일입니다. 그렇게 내 아이 얘기만 잠깐 듣고 아이가 힘들어한다는 생각에 꽂혀서 무턱대고 내 아이를 괴롭히는 그 친구들 앞에 부모가 나서는 순간 그 친구들은 얘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못 지키는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내 아이가 피해자라는 것을 부모가 스스로 드러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그 괴롭힘 때문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난 이후에도 계속 학교를 나가서 그 친구들을 봐야 되는 사람도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라 아이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괴롭힘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 엄마 아빠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지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민지야, 요즘 너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민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 물론 민지가 엄마 아빠가 걱정하는 게 싫어서, 아니면 엄마 아빠가 알게 되면 담임쌤한테 전화하고 아이들 찾아가고 그렇게 일을 크게 벌리는 게 싫어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는 거 엄마 아빠도 이해해. 근데 민지야, 엄마 아빠는 너가 어떤 일이 있는 건지,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 건지 정말 걱정하고 걱정하면서 너를 뒤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민지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너를 위로해주고 싶어. 엄마 아빠가 민지한테 약속할게. 네가 뭘 원한다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이상 엄마 아빠는 어른들 독단적으로 아무런 행동도 안 할게. 엄마 아빠는 그냥 너의 얘기를 들을게. 절대 꼭 약속할게. 신고한다거나 담임쌤 찾아가거나 친구들 찾아가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엄마 아빠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진심으로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줘.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이렇게 저는 제일 먼저 다가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결국 입을 열었을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우리 아이 입장에서 엄마 아빠가 날 걱정해주고 날 사랑해주는구나. 나는 정말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반 친구들 몇 명한테 괴롭힘을 당할 뿐이지 반을 밖에 나가면 교실을 나가면 나는 정말 누군가에게 오롯이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대화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물론,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드실 거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이는 이 모든 상황을요, 눈으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정말 힘들고 속이 상해도요, 엄마, 아빠가 이 문제를 함께 잘 해결해 나갈 거라는 든든한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그래야 아이도 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엄마, 아빠를 믿고 학교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아이보다 더 힘들어하고 아이 보면서 어떻게 하니 매일 한숨 쉬고 우울해하고 아이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불안해하고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 때문에 힘들구나. 다시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야지. 다시 입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야기를 전부 다 듣고 종이에 한번 쭉 나열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아이들은 자기 위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쭉 이제 육하 원칙을 따라서 한번 적어 보신 다음에 담임 선생님한테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신 적이 있는지 그렇게 담임 선생님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이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를 포함해서 모든 반 친구들을 가장 오래 보는 사람은 선생님이니까요. 그렇게 선생님과 대화를 하고 또 아이와 대화를 하고 그렇게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선생님과 부모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는지 대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신고든 서로의 부모님을 만나든 어떤 행동을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으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여러분 학교폭력 신고 전화 117로 전화 주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117로 신고하는 순간 그 가해 학생에게 어떤 처벌이 바로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117로 전화하셔서 117 상담원에게 보은의 어느 학교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상담원 분께서 바로 저인 그 보은 경찰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직접 내용을 즉시 전달합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피해 학생을 만나고요. 또 학부모님을 만나서 어떤 상황인지 귀 기울여 듣고 그때부터 함께 이 문제를 저와 해결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 휴대폰 번호는요. 010-4573-8451입니다. 학교 폭력이나 우리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경찰의 도움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요. 010-4573-8451로 편하게 전화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꼭 가지려고 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위주로 제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010-4573-8451로 궁금하신 점 문자 주시면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열심히 조잘조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당연히 그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 마음을 담은 선물도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전두엽. 전두엽이 잘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 어른들이 이해했으면. 두 번째, 하루 5분 이상은 내 아이의 마음을 살피자. 그리고 세 번째, 사건에 대해서만 묻지 말고 아이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고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말하기 전까지는 성급하게 부모가 먼저 행동하지 말았으면 하는 이 3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